매일 새벽에 사무실 아닌 여자 화장실로 향한 공무원 얘기 그 찾았었죠. 네. 이 사람 매일 새벽에 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네. 다 공무원은 9시부터 직무가 시작되니까 일반적으로 한 8시 반이면 출근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꼭두 새벽에 꼭 출근을 하셨대요. 굉장히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출근한 이유가 드러났죠. 네, 구급공무원. 이분이 어디로 출근했습니까? 일단 거기 도착해서. 네, 여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먼저 거기. 네. 그러면 여자 화장실 그 어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신가 이분이? 이 사람. 이 자식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순화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네. 네. 이 사람은 그 구급 공무원입니다. 네, 구급 공무원인데요. 출근한 지는 이제 근무한 지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아직 햇병아리네요 공무원 생활은. 네. 30살. 네. 사람들이 되게 아침 일찍 한 6시 10분, 6시에서 아마 6시 반 사이에 오나 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이 A 씨에게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너 정말 성실한 아이구나. 라는 이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출근한 이유가 밝혀지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이 성실함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다 보니까 이 성실함은 자신의 호기심과 성적인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두 새벽에 출근을 했는데 그 출근을 했던 이유는 여자 화장실에 빨리 가기 위해서예요. 네. 그 여자 화장실 가서 용변 보러 간 거는 아니고요. 네. 거기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네. 저촉이 되는 사람이죠. 당연히 대전 구청 본관 1층 여자 화장실로 갔네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인가? 네. 그럴 가능성이 많네요. 1층 여자 화장실로 향했고 하루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음 날에는 수거해가지고 이제 촬영물 확보하고. 네. 이 범죄가 처음 시작된 게 2020년 6월 24일입니다. 일찍 시작했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아침에 일찍 가서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일찍 가서. 네, 그 다음 날은 수거를 해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는 이유가 각각 다르네요. 오늘은 설치하러 가서 꼭두 새벽에 가는 거고, 네. 내일 또 꼭두 새벽에 일찍 가는 이유는 그 이제 회수하러 가는 거고, 네. 회수해서 영상 다 저장해놓고 또 가지고 가서 또 그 다음 날 또 설치하고, 이거 완전히 이게 정말. 근데 이 A 씨 처음에는 절대 뭐 꼴이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본관 1층 여자 화장실에만 일단 설치를 해놨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수차례 몰카를 촬영하고 자기가 안 걸리니까. 대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층 여자 화장실까지 늘린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만 근데 여자 화장실에 사실 드나든다는 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이 5일 동안 22차례나 여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무리 꼴뚜 새벽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이게 빈번하게 드나들어서 불안했을 텐데 이 사람 점점 대범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관공서잖아요. 네. 관공서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해요. 뭐 요즘 공무원들은 시간의 수당 시간 외에 근무 달아놓고 또 뭐 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요. 언젠가 공무원들의 시간의 근무 관련된 거는 제가 조사한 거 한번 얘기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공무원분들. 이제 그렇고요. 이거는 분명한 거는 그 시간대 새벽 6시 이 시간대는 사실은 관공서에 화장실에 사람 없어요. 이용하는 민원인도 9시 이후고요. 네. 공무원들도 땡하면 갔기 때문에 없어요. 그 6시 그 시간대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렸던 게 그거예요. 일반 회사나 건물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맘 놓고 가서 꼭두 새벽에 가서 만약에 저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다가 나오다가 눈에 띄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서로 얼굴 아는 사이니까 부담 없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처음에는 1층 화장실만 한 거죠. 네. 그거는 본관의 1층. 실험한 거예요. 네. 테스트.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점점 대범해지는 게 4층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그 대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처음에 보다 보니까 안 들키려고 가장 숨기다 보니까 각도가 제한이 돼 있었겠죠. 그렇지. 네. 아, 영상이 마땅치가 않은 거야. 지가 설치해놨는데 네. 이거 각도가 좀 불편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도를 조금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참나, 뭔가 이게.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었겠죠. 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촬영하려다 보니까 여자분이 이제 딱 알게 된 거죠. 카메라를 눈치게 채게 된 거죠. 바로 잡혔네요. 뭐 이게 그렇게 이게 원래 늘리면 꼴이 잡히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각도를 1층 화장실도 잡고요. 언젠가는 걸릴 거였고. 네. 결국 건데 누군가 이제 이거 발견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있다는 거. 카메라 위치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아마 이제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견했던 여자가 우리 화장실에 카메라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CCTV를 보다 보니까 이 A 씨가 들락날락 거리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당연하지. 거기에는 저 복도라든지 저 관공서 안에 CCTV가 있으니까 거기 드나든 사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딱 찍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생각 못했던 건가? 네. 그래서 결국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이유 없잖아요. 남자가 그것도 꼭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그건 뭐 경찰이 그거 딱 나오는 순간 이 새끼 범인이야 그랬을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네. 네. 그런데다가 이 사람 차를 차 압수했겠지. 네. 보다 보니까 거기서 범행에 사용했던 카메라 부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도대체 이거 왜 한 거니? 라고 딱 물어봤는데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나쁜 짓인 뭐그 여성 뭐 몸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A 씨가 밝힌 건 전 외로워서였습니다. 외로워서. 외로우면 남의 그 여성들 용변 보는 거 이렇게 찍어서 보나요? 네, 이 A 씨가 밝힌 거로는 자기 공무원이 되고 나서 동료들과 어울리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출퇴근을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일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로워서 이런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동기를 밝혔대요. 더더군다나 공무원이 이랬다 그러니까 네. 황당하죠. 그리고 더더 같이 근무하는 그 여직원들, 여공무원들, 여성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쾌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적어도 여성 공무원들 입장에서 관공서 내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할 거라는 인식이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더더군다나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그 여성 화장실에다가 카메라 설치해서 우리들 신체를 살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소름 끼치고 분하고 억울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네. 그렇다면 이 찍힌 여성들 같은 경우 그 영상이 혹시 유포가 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그거 제일 걱정이 그거죠. 유포. 네,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요. 네. 그 A 씨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촬영문을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 경찰도 발견을 한 건 없지요. 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은요, 그거 팔아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 영리 목적의 유포 같은 경우는 아마 카메라 등용 촬영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일 겁니다. 그게 엄청 세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카메라 등용 촬영죄가 이럴 거예요. 상호간에 남과 여가 상호간에 허락하에 동의하에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거는 처벌할 수 없겠죠, 두 사람 사이의 일. 네. 근데 어느 일방이 동의 없이 살짝 자기 애인하고 어떤 어떤 성관계 영상이라든지 이걸 찍어놨다가 걸리면 그거는 이제 그 순간 3년이에요, 3년. 그런데 영리 목적으로 만약에 했다. 네. 그러면 이건 7년이에요, 7년. 엄청 셉니다. 그럼 동의 없이 몰래 찍은 건 5년이고요. 아, 네. 동의하에 찍은 건 3년. 동의 없이 하는 건 5년. 네.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찍은 건 7년. 그러니까 엄청 세거든요. 이놈 같은 경우는
네. 5년짜리겠네. 네. 그리고 촬영한 영상 같은 거나 사진이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동료와 시민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그러니까 5년 이하니까 거기에서 4년을 이제 구형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다가 이게 1층 본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범죄의 대상 자체가 어떤 동료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또 확대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형량은 어떻게 됐어요? 대전지방법원이겠죠? 네. 지난해 11월 13일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이요. 반토막이네요. 네. 일단은 죄질은 나쁘지만 유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포됐으면 7년 해야지. 유포 안 됐으니까 5년 이하에서 4년 해달라고 검찰이 얘기한 건데 거기서 2년으로 반토막 내면서 무슨 유포 안 했다는 얘기를 참자 그래요? 근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근데 항소 안 했어요. 네. 검찰은 2년 됐다고 본 것 같고요. 네, A 씨가 본인이 그거 너무 형량이 많다 이거예요. 네. 그러네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니까 2년 너무 많다는 거죠. 에라이씨 가가지고 한 4년으로 다시 올랐으면 좋겠다. 네. 2심에서. 근데 검찰이 항소 안 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조두순이 케이스예요. 네. 예? 조두순이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검찰이 항소 안 하는 바람에 그 조두순이만 항소하는 바람에 12년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 조두순이 케이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법 적용도 잘못했죠 검사가. 네. 경찰에서 특가법으로 적용해서 보냈는데 검찰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도 조두순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특가법으로 해가지고 형량이 더 센 거를 적용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왜 일반형법을 적용해가지고 징역형을 12년밖에 맥시멈이 12년밖에 안 나오게 했을까요? 그게 난 지금까지 의문이에요. 의문. 조두순이 만날 일도 없지만 만나면 꼭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너 무슨 백 있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조두순이 120만 원씩 받아갖고 룰루랄라 살겠네요. 예? 조두순이는 평생 우리한테 빈대네요.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가서 우리 세금으로 처먹고 입고 자고 해놓고 또 기 나와서 또 120만 원씩 우리 돈으로 갖다 밥 먹고 생활하네요. 그 120만 원 속에서는 극히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놈으로부터 피해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벌어들여서 내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좀 어떤 면에서 뭐 억울하죠. 그죠? 네.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이거는 검찰이 항소해 줬어야죠. 네, 이 항소심 선고가 아마 10일 정도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희가 8일이니까 아마 수요일쯤 틀렸어요 이거는. 검찰에서 항소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2년 이상은 절대 못 나옵니다. 네. 이런 거 참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런 인성으로 공직에 들어온 것 자체도 정말 근데 빨리 걸리기 잘했어요. 이 사람 빨리 걸리기 잘했고요. 이런 사람 공직자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싼데. 네. 파면이야. 지극히 당연히 파면이죠. 이게 파면하고 해임하고 똑같이 일을 직장에서 쫓겨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파면은 파면되고 나면 향후 5년 동안 공직자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퇴직금 자체가 없어요. 퇴직금 네. 아웃이고요. 해임 같은 경우는 퇴직금 네. 반 주고 공무원 재임용되는 기간이 좀 다를 거예요. 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건 3년일 겁니다. 네. 5년, 3년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공무원이 이런 네, 여러분들이 아니 그래도 5년밖에 제한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끝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다시는 공무원 공직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그 면접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네. 성범죄 저질러서 파면돼 가지고 5년 동안 공직 그 제안을 받던 사람이 시험 공부를 아무리 잘해갖고 들어온다 한들 면접관이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공직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떠나서 이 사람은 내가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그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네. 뭐 스스로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개과천선하고 살으면 그건 모르겠지만 개인 사업하고 살다가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렇게 지저분한 짓 한 게 이게 드러난다면 사실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이웃하고 싶겠어요? 친구하고 싶겠어요?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저질러 가지고 문제가 되면 끝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근데 성범죄가 높으신 분들께서 자꾸 성범죄 하시니까 이게 문제죠 대한민국이. 근데 진짜 최근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과거보다 성적 관련되어 있는 그 일들 같은 경우는 되게 엄하게 처벌을 한다고 그래야 하더라고요.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옛날엔 그냥 성희롱이 뭐 그냥 대략 무마되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런 게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공직 사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네. 좀 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목 불러드릴게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경찰관 아빠 네. 교통사고 사망한 뒤에. 그러니까 경찰관이던 아빠 가장이 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그 무단횡단하던 그 BMW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41살인가 그런데 경유도인데 네. 그런데 그 뒤에 한 3일 뒤에 엄마가 아들만 둘이 있다고 그래요. 두 자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 신변 비관하는 내용의 그 유서도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이게 주말에 올라왔던 네.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메인 화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천이죠? 네,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참. 이게 인천에 있는 한 주택 삼산경찰서 소속 관할이에요. 네. 인천 삼산경찰서 관할 내인데 거기 어디에서 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서 엄마와 두 아들이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고요. 아버지는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고 이 도로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신호 위반한 차량 그 외제 승용차에 치여서 사망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속상하네 이거 진짜. 네. 아무리 실망해도 그렇지 이 엄마 정말 저는 어떻게 오히려 진짜 불편해요. 네. 어? 뭐 국과수에서는 일단 시신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BMW 운전자가 친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일가족 4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닌 것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아이들의 목숨도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다라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참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도 아이들의 생명은 아이들의 것이거든요. 이건 타살이에요. 네. 이거는 어떤 형태로건 얘기 안 되고요. 그 40대밖에 안 됐는데 더더군다나 네. 그 아내 되시는 분도 40대 사망한 그 경찰관도 40대인데 근데 아마 유서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자살로 이제 의심이 된다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자녀들 아이들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어릴 거예요. 네. 40대 같으면 아이들 어릴 겁니다. 명백히 미성년자고 자신의 의사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일 거예요. 그 아이들이 둘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이건 엄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해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경찰 가족이 남편이 어느 순간 청천벽력까지 그냥 비명 행사한 거 아니에요. 길에서. 거기서 무너지는 그 심정이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바 아니지만 아이들 둘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건 죄악 아니에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쓰라린 심정 남편의 어떤 그 급작스러운 사망에 그 절망한 거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용서 안 돼요, 이건. 아이들 그렇게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죄진 겁니다. 타살이에요. 거실하고 화장실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고 그러네요. 네. 유서 확인됐죠? 네, 유서로 그러니까 보이는 명백히. 그리고 신변에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정황상 정확하게 극단적 선택으로 보인다라고 기사는 실려 있습니다.
아마 그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 우리 이 경찰관 그 후배 같은 경우는 뭐 부천 원미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대에서 네. 근무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마 비번이나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당일날 어디 자전거 타고 갔다 오다가 자전거 원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 돼요. 자전거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지킨 것 같습니다. 내려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좌회전 우회전하던 그 BMW 외제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횡단보도로 그 돌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치여서 그 경위 그 우리 경찰관이 아마 사망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실망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거 주변에서 좀 충격 속에서 아내 되시는 분 한 애들하고 엄청나게 허우적대고 있었을 텐데 누가 좀 가서 좀 많이 좀 잡아주고 얘기해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가장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거를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와의 뭐 관계가 어쨌든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 우울도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예.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설프게 가서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옆에서 계속 뭔가 보듬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뭔지 그리고 뭐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변인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저도 최근에 주변에 어떻게 아프시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주변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아쉽습니다. 뭐 이 교통사고로 그 경찰관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뭐 경찰관이 남편이 그렇게 사망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눈앞이 깜깜했겠죠. 아이들 둘 있고 본인이 이제 혼자 아이들을 뚝딱 가장이 사라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실망한 게 많고 너무 슬프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정말 생각 잘못한 겁니다. 돌아가신 분 무슨 원망하거나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아니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잘못된 행위지만 더 나아가서 아이들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까지 그렇게 같이 자살을 한다? 이건 명백히 범죄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튼 뭐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까 좀 남다르게 와서 닿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픈 사연이었어요. 명복을 빕니다. 그럼 여기서 네.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